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다시 거부, 해병대원 특검법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거부권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건 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상권 분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야당을 포함해서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시죠.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서 내놓은 수사 결과로서 이제 진상규명의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입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까? 네, 이렇게 이제 거부권 행사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지난 21대 국회 흐름대로 그대로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이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국민의힘이 108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자력으로 부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지난 국회를 또 살펴보면 재표결 당시에 이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도 네. 많은 이탈표 없이 부결이 됐었고 이번에는 물론 이제 지난번보다 의석수가 적긴 하지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부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결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힘이 그런 관측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군요.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140만 명, 이게 어떤 수치일까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살펴봤는데 오늘까지 동의를 누른 수가 140만 명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140만 명이 넘었군요. 그런데 이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 법사위로 회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탄핵 청원에 대한 심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관련 청문회를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모녀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바로 이 청문회 추진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 추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천 무효고 증인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 탄핵 사유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대로 추진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이 탄핵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라며 관련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도 법사위 의결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청문회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국회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또 이제 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이 청문회도 또 열자, 뭐 이런 이제 그 네, 정청래 맞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입장, 양쪽에 다 청문회를 열자, 뭐 이런 이제 상황인데. 네, 그것도 지금 현재 동의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오늘까지 네, 제가 살펴본 바로. 그래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럼 이것도 8월 달에 일정을 잡아서 청문회를 열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관한 이슈는 잠시 후 이제 정치 노트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24년 만에 성공. 어떤 게 24년 만인가요? 네, 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네. 연임에 도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2000년까지 총재를 지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24년 만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재명 대표의 출마 기자회견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연임이 24년 만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18일로 예정이 돼 있고, 후보 등록이 이제 3명으로 네, 이제 맞습니다. 대진표가 이제 끝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3파전이 형성됐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가 나섰습니다. 이 김두관 후보는 1인 정당이 돼가는 일방적 독주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 김지수 후보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슬픔과 고민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대표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여성 1명을 포함해 5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1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전당대회 일정도 좀 짚어볼까요? 네, 아까 리포트에서 잠시 나왔었는데요. 이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이 전국을 돌며 합동연설회가 열리고요. 전당대회 전날인 17일에 서울에서 합동연설회를 마무리합니다. 18일 전당대회 본경선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제 조용한 분위기로 아직까지는 전당대회가 이제 불이 붙지 않은 상황인데 네. 다음 달 18일에 전당대회가 이제 민주당은 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또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연임 도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 이슈픽 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